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된다라는 소식으로 오전 중에 아마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상위에 좀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인 녹십자라든지 시노팩스 그리고 에스맥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시세를 주다가 약간 윗골을 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찌됐건 현재 시장에서는 넘치는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진짜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혹은 소식이 들린다는 가시화되는 무언가가 발표가 되면 굉장히 빠르게 수급들이 몰려오면서 완전히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국가별 현황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세 자릿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일주일 이상 연속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데 다행히 300명대에서 전일에 266명 정도로 조금 낮아졌어요. 아무래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좀 진행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방어한 게 유효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은 어쨌든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라든지 혹은 엄청나게 넘쳐나는 유동성, 그 유동성이 시장,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끌어올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소한 200명 언더로 100명대로 좀 떨어져서 빨리 두 자릿수가 돼야만 조금 더 외인들이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매수를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차트로 보시면 이 지수 차트가 그래도 더 빠지면 안 되는 위치에서 다행히 좀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인과 기관이 각각 1992억 그리고 41억 이렇게 순매수를 좀 해줬고요. 오늘 이렇게 양봉, 그러니까 아래 고리달면서 양봉이 좀 나오면서 정배열을 유지해주면서 52평선 20평 정배열을 계속 유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도 만약에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돼서 외인과 기관이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눌리고 상승해주는 움직임의 차트로 일봉상으로 좀 나타나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나와줘야 이번 주 내내 좀 괜찮고 9월 초반부터 시장이 좀 가볍게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2.48% 좀 상승했고 외인은 1600억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이미 깨졌지만 62평선 정도 터치하는 수준으로 조정을 좀 마감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겠느냐, 좀 기대감이 들고, 이렇게 가려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큰 대장주의 성격이 있는 종목이 가져야 되거든요, 더 상승하려면.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아마도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 좀 상승을 조금 더 견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조금 더 살펴보면 증시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아무래도 조금 시장이 밀리면서 이렇게 신용자금이 융자가 조금 빠졌어요. 아마도 코스닥에서 조금 더 빠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쪽 혹은 빠지면 더 들어갈 생각으로 대기자금이, 대기 수요가 되게 많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엄청 시장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시노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더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결론은 이제 태풍 바비가 북상한다는 소식에 제렌바이오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거든요. 그 폐기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일도 하는 회사인데, 찾아보니까 폐기물 관련주가 상한가 이렇게 말아버릴 정도라면 엄청나게 그 소식에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당일날 그냥 이거 갈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가셔서는 물릴 수 있고, 조금 더 여러가지 종목들 중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을 미리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좋은 이슈가 떴을 때 슈팅이 나오면
그때에 이제 매도를 할 것인지 들고 갈 것인지 판단하는 또 그런 흐름의 어떤 스윙 매매가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않겠느냐,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 치료제로서 지금 이제 그 코로나 19 관련해 가지고 뭐 신약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임상에 관련된 소식이 저는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요. 워낙 뭐 주주 친화적인 회사하고 관련된 공시라든지 긍정적인 기사들은 빠르게 내서 주가를 좀 관리하는 성향이 있는 회장님이고 또 회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구간, 그러니까 셀트리온 30, 셀트리온 잭 뭐 11,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 뭐 요정도 라인대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받으면서 박스권이건 아니면 뭐 하방 경직성을 두고 더 이상 안 빠지건 지속적으로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욱더 이 차트로서도 봤을 때도 더욱더 상승을 할 움직임이 너무나 좀 자명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이 무겁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좀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실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100% 비중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이나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이 셀트리온 물론 좋습니다만 한 종목의 비중 100%보다는 조금 다양한 종목들, 뭐 2종목 정도, 3종목 정도 이렇게 여러가지 좀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스윙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무래도 갈 때 못 가서 지금 밀려서 여기를 지금 저점으로 잡아주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뭐 일부 비중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또 그 난 수익으로 다시 뭐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제안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셀트리온 현재 상황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여전히 조정을 쭉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30만원만 깨지지 않고 움직인다면, 물론 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걱정할 거 없이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상승할 때는 오히려 날아가서 잡을 수 없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어쨌든 셀트리온에 대한 밸류라든지 향후 가치를 좀 보시는 분들은 홀딩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걸로 볼게요. 잘못 봤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매동이 크게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뭐 계속 개인이 사고 외인과 기관이 양매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늘 역시 그 코스피가 외인과 기관이 각각 그 1992억 41억 뭐 이렇게 샀지만 여기도 뭐 외국인이 지금 643억을 순매수를 했으니까요. 외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줬고 개인 물량도 많이 좀 소화해 줬고요. 기관도 47억 정도, 어쨌든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어쨌든 오늘 대비해서는 큰 금액의 순매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뭐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는 기관이 41억 순매수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뭐 47억 정도 순매수라고 하면 충분히 많이 들어왔다 생각이 좀 들고, 매동 자체에서는 큰 이슈 없이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이 계속 유도가 돼서 올라간다면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있고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도 있고 언택트, 뭐 비대면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저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시적으로 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셀트리온도 한 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안 좋은 시그널은 없다라고 보고요. 제약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 상승 후에 조금 조정이 깊어졌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11만 2천원, 그래서 11만원은 지켜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좀 변곡점을 잡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추세 전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양봉 세우고 나서 더 이상 제 생각에는 빠져서 양봉이 뭐 중앙선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빠져가지고 120평선까지 눌릴 그런 움직임은 안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제 생각에는 좀 돌려 세우는 그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면서 11만원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약하지만, 다만 외국인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들을 순매수하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슈팅이 나오면서 개인들 물량을 외인들이 좀 소화하면서 가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눌림이 지지부진해서 특히 뭐 이 정도 라인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삼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갔어, 제일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세 전환이 나오면 그때에 오히려 조금 더 그 물량을 늘려가거나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아직은 완벽한 추세 전환이 나왔다고 보기엔 조금 무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22평선을 좀 깨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22평선을 돌파하고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 돌파하면서 이 윗구간에서 마무리가 돼야지만 확실하게 좀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윗골이 안 달고 마감하는 게 중요하겠죠. 언제쯤 나오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도 뭐 여전히 계속 뭐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10만원대 라인에서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조금 누렸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순간이 머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 삼형제 모두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합병에 대한 이슈가 기사화 되든지 뭐 그러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요 며칠간에는 연기금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에서 다시 한 이틀 3일 상간으로 순매수를 뭐 200억, 100억, 30억 가까이 해주고 있고, 외인이 역시 200억 정도 가까이 강하게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때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함께 이 삼형제도 반등하면서 같이 가지 않겠느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수가 반등을 하면 결론적으로 그거를 끌고 올라가는 주요 종목들, 시가총액 무거운 애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 아는 주식들이, 우리도 미국에 있는 주식들 전부 다 알지 않고, 뭐 애플, 뭐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엔비디아, 뭐가 있을까요, 넷플릭스, 뭐 이런 뭐 그런 종목들만 알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론 테슬라도 있고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주식들을 봤을 때는 뭐 펀드에 투자하거나 뭐 ETF 이런 게 아니면 어찌됐건 그 큰 종목들만 알겠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도 외인들이 저는 아는 종목들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지수와 연동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간다면 이 개별 종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조금 많이 눌리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조정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할 때의 그 상승에 대한 어떤 강도도 더욱더 세게 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특별한 악재가 없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뭐 투명하고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만 나온다면 어쨌든 슈팅이 나올 것이다.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슈팅인지 강하게 갔다가 좀 윗골을 달고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그런 조정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많은 종목들을 지금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형제만 보기에는 다른 종목들도 지금 이슈를 머금고 굉장히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의 비중을 100% 실은 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종목들도 살피시면서 엄청난 유동성 장세의 수익을 반드시 좀 만드는 그런 기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